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이게 정말 2박 3일 160만 원이든 혹은 진짜로 30만 원이든 어제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의전을 포함한 이 특급 예우를 받았다, 이런 의혹까지 추가로 나온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부자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선의에 의해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자진들이 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부자진들이 저 의원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때 그 제 손주가 그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뭐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면은 숙박료가 뭐 1박에 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보도될 때 그런 걸 갖다 좀 더 정확하게 저 하여튼 뭐 그런 게 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저렇게 취재를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일단 그 로열 스위트룸 숙박권 의혹 전에 오늘 새롭게 불거진 얘기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가족 의전, 며느리, 손자 의전 의혹이에요. 베트남으로 출국하는데 뭐 국회도 아닌데 패스트트랙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 베트남 출국 때 비즈니스석 혜택 요청을 한 거냐는 의혹.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예 이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며느리와 손자 2년 전 여름 하노이로 출국합니다. 당시 비서관 A씨, 며느리와 아기 관련 항공권 이미지 송부드립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걸?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공직의 사유화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예. 저 며느리와 손자는 사인입니다. 국회의원 본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저 손자는 김병기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에 생후 6개월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갓난아기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특별한 편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저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탑승하는 항공권을 어떻게 국회의원 비서관이 받아봅니까? 그리고 그걸 또 국토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한항공에 전달합니까? 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공직의 사유화가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어떤 공항 통과 문제만을 넘어서 어제 한창 많이 다루어졌던 그 호텔 스위트룸 제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위에 재직 중일 때 그 스위트룸 이용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아마 정무일로 옮겨온 뒤에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예. 모두 다 대한항공과 밀접한 상임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까지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며느리, 손자,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 얘기 중에 이제 배우자, 부인 얘기도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재작년 11월 14일에 일반석을 이용해서 하노이 출국. 그런데 출국 하루 전날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 보좌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이 말릴 수도 있으니까, 제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땡땡땡 그룹장님께서 입장 조치해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러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석 카운터에서 클래스 라운지 위치 이용 방법까지 전달했다. 이게 여기가 돼지꼬리로 설명되어 있는 게 1등석과 비즈니스석 고객 이용 서비스를 말하는 A 수석 카운터입니다. 김준욱 대변인. 뭐 본질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죠. 저는 일반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저런 그 별도의 카운터나 아니면 라운지를 저는 이용하지 않는데. 잠시만요. 이게 제가 왜 그 질문도 드렸냐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설명과 해명 중에 뭐라 그랬냐면 보좌관을 탓하고 싶진 않은데 보좌관이 뭐 선의로 했을까요? 선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뭐 일이 잘 되면 다 선의로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 당시에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진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에 이 사안을 알았다면 예.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제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의 업무 범위 밖에 있고 혹여라도 예. 또 그 당시에 또 김병기 의원께서 국토위의 상임위가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상임위의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업체에서 이런 편의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예. 부적절했던 행위들이 진행되었었던 것 이게 실제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이것은 뭐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예. 적절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의혹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추가 해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보면 며느리, 뭐 생후 6개월 난 손자, 그리고 배우자까지 대한항공의 크고 작은 특혜를 베트남 출국 당시 받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종합 정리할 수 있겠죠. 당시엔 관계가 좋고 잘 모시겠다고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지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런 폭로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그때 손주도 갓난아기 해서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탓하고 싶진 않다. 최성 평론가님, 탓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아. 그다음에 이 얘기는 또 다음으로 가는 얘기가 뭐냐면 예. 어디서 어떻게 또 이 말하자면 보좌진들의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겁니다. 나 알고 있고 너희들이 예. 나한테 약간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예.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선의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가면 곤란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는 두 보좌진과 김 의원과의 어떤 속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지금 진행되는 것 상황을 볼 때 모든 것들은 보좌진들이 그동안 캡처해놨거나 보관해놨던 문자 메시지를 지금 언론사에 언론사에다 제보하면서 지금 이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아마 고민하는 지점은 이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더 나올 게 무엇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좌진 얘기를 선제적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좌진에게 시그널을 준 거고 나는 너희들 선의로 이해하고 있고 하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 말고 조금 정리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관련된 상임위에 있을 때 혜택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여기선 아까 송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어서 예. 과연 이것이 보좌진들의 이른바 문제로 이것을 치환하기에는 이미 전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 문제는 지금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기업과 국회의원의 특혜 의혹을 넘어서 아까 좀 개인적인 의혹을 제가 네. 순화를 좀 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최성 평론가 생각에는 이게 마치 과거에 여가부 장관으로 되려다 낙마했던 그렇죠.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이제 보좌관 갑질 의혹과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 문제를 먼저 꺼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럼 그 부분 네, 그건 제 보좌관까지는.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뭐 보좌관 의혹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또 다른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별개로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보면 가족 출국 의전 요청부터 숙박권 전달, 숙박권 의혹까지 국토위, 정무위 다 이해 충돌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본인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한다고 의혹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글쎄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저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예. 뭐 숙박건이 뭐 그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시점들 상황이 뭐 국토위라든지 뭐 정무위 소속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 다만 시점만 가지고 단순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국토위나 정무위에 소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지 논란에 대해서 사실 연결지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거나 해명 뭐 어떤 이런 추정되는 의혹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어떤 정황들이 더 나와야만 이걸 가지고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 시점이 뭐 국토위 소속이다, 정무위 소속이다라는 걸 겹친다는 것만으로 지금 위법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의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지금 해명을 하고자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지금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는데 제 말은 그러면 이렇게 해명하고 뭐 숙박권은 돈 과했고 그리고 나는 그거 그냥 보좌진이 당시 보좌진이 선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이해 충돌이거나 과거에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면 이거 그럼 수사 대상 되는 건데 수사 대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조금 적절치 않아 보여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글쎄요, 뭐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은 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에 제대로 된 확인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들어볼 얘기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 얘기를 이제 법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제 법률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뭐 추가 해명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손주 그 공항 의전 논란 직전에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최초로 나왔던 게 바로 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칼 호텔 숙박권 의혹이죠. 처음에는 뭐 160만 원대라고 했는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그 정도 비싸진 않고 대략 뭐 조식 포함해서 하루에 한 30만 원 초중반에서 합치면 뭐 70만 원 된다. 그러니까 대략 반 가격도 안 된다는 건데 저희도 한번 그 해당 호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성수기 비성수기 다르고 평일 주말 다 다른데 이제 대략 가장 최근에 뭐 비용이 1박당 7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제 칼 호텔 측에 물어보니까 1박에 한 30만 원쯤 한다고 했어요. 글쎄요, 가격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가격이 본질은 아닐 수 있어서요. 그게 1박에 70만 원이든 16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게 반환한다고 될 일이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송영 대변인.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뇌물은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예. 그게 청탁금지법이 됐든 알선수재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받았으면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중에 돌려주면 그건 양형에 반영될 사정에 불과하거든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주고 넘어갈 생각이라면 아니 그러면은 나토 3종 세트를 반환한 김건희 씨는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북한으로부터 800만 달러 다시 찾아오면 풀어줘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게 1997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서 국회의원의 어떤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줬는지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았을 때는 국회 국토위 소속이었죠.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과 관련돼서 국토위에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항공사를 하나로 합치면서 노선을 어디까지 감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같은 문제는 2024년 12월이 돼서야 비로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은 뇌물죄 성립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굉장히 정밀하게 수사를 해 들어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고 끝인가? 뭐 뇌물이라는 특정 혐의까지 거론될 수 있다. 송영훈 변호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김진욱 대변인.
그 뭐 제가 굳이 뭐 언론과 매체를 여기는 어떤 성향이고 나누고 싶진 않아요. 저도 언론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부터 요 며칠 쭉 보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이 김병희 원내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훨씬 더 체감하는 건. 글쎄 이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돼야 된다면 같이 여권에서 원내대표 이게 뭐 부적절했지만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수준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의원들께서 뭐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이 스스로 또 언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처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 상황이 뭐 지금 좀 전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뭐 이게 이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하게 소명하고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그 해야 할 부분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명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뭐 나만 받지는 않는다. 다른 의원들도 받는다는 취지의 얘기와 해명을 하면서 이게 또 바로 한 번도 대한항공에서 숙박권 준 적 없다라는 국토위 소속 보좌관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혜 의혹, 이번엔 며느리, 손주, 가족 얘기까지 더 거론이 됐습니다.